안녕하세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X. 그죠? 왜냐하면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1번은 X. 2번. 불공정한 법률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이가 되지 아니한다. X. 요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되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3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리고 무경험이라 함은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죠. 저번 주 제가 토끼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죠? X네요. 4번. 원인 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채권으로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저는 저번 주 첩 얘기했죠, 그죠? 첩 얘기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첩에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 거니까 내놓으라는 의미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법률행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X자. 뒤바뀌 있죠. 여기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한다는 건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규범적 해석인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6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에요. 그럼 이 병은 잘 아는 병은 그냥 뭐예요? 악의 병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중배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제2매수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잘 아는 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처음으로 맞는 게 나왔네요. 그죠? 6번은 O입니다. 7번. 의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계약이에요. 물론 이런 계약은 범죄 계약이죠.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데 문제는 해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체결됐어요. 요 새로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제가 저번 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첩에게 20억짜리 빌라를 주고 다시 만나가지고 오빠가 요새 힘드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면 안 돼.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그 새로운 계약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요 새로운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이다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유효합니다. 8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요 8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9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피해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죠. 저번 주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 관련된 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번도 X입니다. 10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기로 했었죠. 10번도 X입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76페이지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였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데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키는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겠고 우리가 저번 주 착오에 들여서 한 거는 이 개념을 한 거죠. 개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됐다는 점. 첫째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상의 착오니 내용상의 착오니 중요하지 않고요. 착오 유형에서 뭐가 중요하죠? 동기의 착오가 중요하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볼 거냐면 요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재 보시면 판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당사자, 사람, 목적물에 관한 하단에 법률 성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측에 보시면 또 핵심 다지기에서 또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랬는데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로 정리해드리고 외우더라도 실제로 그게 그 내용인지를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까다로울수록 우리가 뭐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 자체도 복잡하고 난해한데 문제를 푸는 도구마저 복잡하다면 오히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죠? 문제를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명하게 정리하자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and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뭐 지한테는 뭐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아무것런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 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 아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교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을 외우지 마시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뭔가 착오를 일으키긴 했는데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거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애들의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기억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된다. 따라서 지문 중에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 번째로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요건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니까 이걸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가격만큼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왜 가격이 시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느냐 이유를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거래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요 정가라는 게 없어요. 두 사람 간에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라는 게 뭐가 돼요?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가, 가격이 중요 부분이라고 해서 착오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웬만하면 다 취소해 버리겠죠.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모든 거래가 뭐 하지 못해요? 나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족은 이런 걸 말합니다. 땅이 이렇게 있거든요.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실제로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이런 게 뭐예요? 수량 지적 부족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문제로 보이고요. 또 명백히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것도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지적은요. 일제시대 때 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 솔직히 좀 역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일제시 했던 지적을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사업으로 지적을 지금 정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계약은 올해 2016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전에 기사 보니까 못 끝날 것 같다고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특히 교외 지역 같은 데 가서 측량을 해보면요. 공부에 남아있는 것과 다 일치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틀립니다. 오히려 일치되면 와 신기하다 할 정도예요. 그럼 이제 이해되실까요? 지금 다 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격과 마찬가지로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다시 말하면 지적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표의자 입장에서도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하고 주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 때문에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중과실이 없을 것이 나오죠. 요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왜냐하면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악의.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착오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 같은 말이죠. 그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라고요? 과실. 착오가 뭐라고요?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 착오도 결국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말이 뭐죠? 껴있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이 말은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착오는 항상 무엇을 내포하게 돼요? 과실을 내포한다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깔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엇인 경우에는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보다 지금 드린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실이 착오는 반드시 뭘 내포합니까? 과실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교재 나온 판례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좀 보자고요. 과실이 뭐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죠. 그 말은 뭐냐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안 기울였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과실인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요. 당연히 알 건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말이기 때문에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거나 판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로 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안 떼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으면요.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깨끗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교재 보자고요. 맨 밑에 보시면 자신을 과실한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자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요 판례는요 자신을 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뭐가 있냐면 소개한 자를 신뢰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앞에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소개한 자를 신뢰하고.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보시면 중간에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란 말 있잖아요. 지금 77페이지죠 지금. 77페이지. 아직 안 넘어왔잖아요. 왜 혼자 들다. 맨 밑에 줄 보시면 중간에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그죠? 그 앞에다가 이걸 적어놓자고요. 소개한 자를 신뢰하고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이 판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요 말이에요. 적었죠? 자, 읽어볼게요. 소개한 자를 신뢰하고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총자로 알고 매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감정 안 받았죠? 확인 안 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소개한 사람을 믿어서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과실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한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같이 고가품을 매수하는 사람이 고려청자인지 아닌지 진품인지 아니를 확인 안 한 것은 명백히 뭐예요?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왜 확인을 안 했냐면 소개한 사람을 뭐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판례가 1번이 나오네. 보세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엽서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할 관청 알아보지 않았죠? 뭐 이유 나와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한 것이니까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딴 식의 행동은 바보 같은 겁니다. 고려청자는 취소할 수 있다. 공장은 취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뭘요? 포인트를 짜자내야죠.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매도인을 신뢰한 나머지 확인 안 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중과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례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세 번째 보시면 보세요.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 목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믿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판례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이다, 고려청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이거 하나 또 기억할 것이죠. 자, 이게 일종의 예외인데요. 상대방이 이용을 했다면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중과실이 존재하면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뭐예요? 이용했다면 취소가 가능한 거죠. 4번 착오의 효과. 1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와요. 자, 기억나시나요? 전에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해야지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억나시죠? 착오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착오는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불법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착오의 적용 범위에서 1. 가족법상 행위에는 착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2번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판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화해계약이 나와요. 화해계약. 요거는요 뭐 출제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화해계약이라는 것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게 돼요? 화해하잖아요. 어른들이 싸우면 뭐 하죠? 합의하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에서는 뭐죠? 화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뭐죠? 합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해든 합의든 뭐냐면 상호 간의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해 계약은 상호 양보라는 것을 기본 전제에 깔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화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양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밀고 땡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요.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 달래 그래서 제가 얼마 줄까 했더니 500 달래요. 싫어 인간아 나 200 줄게. 이렇게 밀고 땡긴다는 말은 그 합의 금액이 뭐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호간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인데 예외 화해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는 화해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 4, 5년 전에는 꼬박꼬박 나오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경찰서로 오래요. 뭔 일인가 해서 갔더니 경찰서에 갔더니 을이란 놈이 앉아 있다가 저보더니 저 자식이 저를 좁혔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을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저 봤어요 그랬더니 임마 네가 어저께 나를 개패듯이 팼잖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게 했는데 경찰관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대충 주고 끝내시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을한테 이런 거죠.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500달러예요.
나 500 못 준다. 200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00은 달래요. 밀고 땡기다가 얼마에 합의했냐면 300만 원에 뭘 했어요? 합의를 냈어요.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화해 계약인 거죠. 그죠? 제가 생돈 300만 원 남기고 날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가지고 기분이 쓰린데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죠. 야, 왜 그래? 아, 나 있잖아 어젯밤 기억도 없는데 이상한 놈이 지가 내가 지를 팼다고 막 우겨가지고 내가 300만 원 합의금 뺏겼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알아보더니 야, 그 진단이면 200 정도만 줘도 떡을 쳐라고 하더라도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예요? 결정된 거니까 잘못됐더라도 틀렸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화해 계약에 뭐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일주일쯤 됐는데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본 잡았대요. 그러면 저는 화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예요. 화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한 거잖아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따라서 저는 요 화해 계약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2번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팔이 부러졌거든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치료받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했어요. 얼마였냐면 500만 원에. 그 합의도 무슨 계약인 거예요? 화해 계약인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천은 받을 수 있대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팔이 부러져 가지고 5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의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이었던 것은 뭐예요? 팔 부러진 것이지 허리가 부러진 것은 뭐가 아니었어요? 분쟁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예요? 분쟁 이해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 자기가 관한 착오,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합의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환자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하고 의사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사인이 진료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합의한 거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기가 관한 착오잖아요. 그 목적이 아닌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로 이루어진 화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것도 요 판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 틀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끝이죠. 근데 6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인데 1번 사기와 착오 선택적 행사가 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사기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넘겨보시면 2번 착오와 해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실무적으로 중요한데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계약금 날렸구나. 그죠? 그죠? 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상황이 아니면 아유 나 계약금 날렸네 그지같이 이렇게 혼자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중도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을 때
나중에 착오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해제당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계약금도 뭐 하게 돼요? 뜯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항상 나중에 이제 아파트나 토지 같은 거 잘못 사면요, 무작정 계약금 뜯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요 요건에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지요? 취소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계약금을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착오와 담보 책임인데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착오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통설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이게 뭐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은 착오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착오의 뭐예요? 한 가지 예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담보 책임을 착오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담보 책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자전거를 을이 샀어요. 사가지고 인도 받아가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담보 책임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담보 책임이 뭐이기도 해요? 착오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자고요. 을은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죠. 실제로 구입한 것은 뭐예요? 고장난 자전거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돼 있죠. 알았으면 안 샀겠죠. 모르고 샀죠. 그럼 이게 뭐예요? 착오잖아요. 그죠? 착오잖아요. 따라서 담보 책임은 항상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착오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굳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따로 둘 이유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은 어차피 뭐이긴 해요? 착오이긴 하지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다 했죠, 그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출 파헤치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해제가 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답은 1번이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에 인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착오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그래야 필요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원래는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었어요? 취소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했다면 취소가 가능하죠.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적이죠.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취소하지 못하니까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좀 쉬었다가요. 우측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